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얘야 괜찮니? 헌데 이 강아지,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신비로운 존재였던 것이지요. 과연 이 강아지는 가난한 처녀 서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서 지방 깊은 산골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는 유난히 하늘이 인색했습니다. 봄비는 오지 않고 여름볕은 너무 뜨거웠으며 가을이 오기도 전에 논바닥은 갈라지고 말았지요. 흉년이 들자 역병 소문이 바람처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넘어 떠나기도 했고 산을 넘다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산길에서 사람 하나쯤 사라져도 누구도 묻지 않았지요. 마을 노인들은 해질녘 처마 밑에 모여 앉아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그 산엔 사람이 버린 마음이 눌어붙어 있다네. 아무도 그 말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묘하게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을 산 아래에 서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본래 마을 주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몸종이었지요. 그러나 흉년이 들자 주인 집에서는 입 하나라도 덜겠다며 서아를 내쫓았습니다. 갈 곳 없는 서아는 산기슭에 작은 움막을 짓고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보자기 하나와 솥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서아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도 없으면서 굶주린 이가 지나가면 차마 모른 척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나도 배가 고프지만 저 사람은 더 고프겠지. 서아는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남은 것마저 나누곤 했습니다. 서아의 주변에는 마음 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끝복댁은 입이 가벼워 없는 말도 만들어 퍼뜨리기 일쑤였고 장터 주모는 산길 장사를 쥐고 흔들며 서아의 약초갓을 후려쳤지요. 고을 아전 최방은 더욱 고약했습니다. 약초값을 빌미로 없는 빚을 만들어 서아를 부려먹으려 했지요. 가난한 것들은 만만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서아를 얕보았습니다. 서아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했지요. 어느 날 서아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한쪽으로만 눌리듯 불었고 새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었지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아는 무심코 늘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그저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흩뿌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산길 아래 숲을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여위었고 네 발은 피투성이었지요. 숨이 거의 끊어져 가는 듯 옆구리가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멈춰 섰습니다. 짐승을 거두면 재수 없다던데. 머릿속에 주모의 말이 스쳤지요. 그러나 강아지의 눈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말하지 못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젖은 치마로 강아지를 감싸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움막에 돌아온 서아는 강아지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솥에 남은 마지막 죽 한 숟갈을
강아지 입가에 대어 주었지요. 강아지는 천천히 죽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끝복댁이 제일 먼저 찾아와 혀를 찼지요. 아이고, 저것이 무슨 짓이야. 짐승은 짐승일 뿐인데. 주모도 장터에서 서화를 보더니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거두면 재수 없어. 당장 버려. 서화도 두려움이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입에 풀칠도 어려운 형편에 짐승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지요. 그러나 서화는 강아지를 내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버림받았으니까. 서화는 낮게 중얼거리며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묘하게 깊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는 제법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서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직전 강아지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화가 장터에 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강아지가 먼저 문 쪽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이상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날 장터에서는 큰 싸움이 났고 다친 사람이 여럿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서화가 산 위쪽 약초밭으로 가려 하자 강아지가 먼저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서화가 강아지를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더 좋은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지요. 서화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을 먼저 아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니? 서화가 물으면 강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서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전 최방이 서화의 움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화야, 내 약초값이 아직 밀려 있다더구나. 서화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값을 다 치렀는데 최방은 없는 빚을 있다고 우기고 있었지요. 그건 이미 다 갚았습니다. 서화가 억울함을 말하려는 찰나 강아지가 서화의 치마자락을 살짝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지요. 서화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방 뒤에서 다른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전은 최방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 최방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방이 장부를 속여 빼돌린 일이 들통날 뻔한 것이었지요. 서화는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화는 약초를 팔러 큰 장터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집 밖을 막아섰습니다. 내 발을 땅에 딱 붙이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왜 그러니? 오늘은 큰 장이 서는 날인데. 서화가 억지로 나가려 하자 강아지는 서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간절히 말리는 것 같았지요. 서화는 결국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안 갈게. 그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큰 싸움이 나서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하필 서화가 늘 자리 잡던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화에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그러나 서화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지요. 강아지는 마치 서화의 마음을 읽고 후회할 선택을 미리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화는 강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조용히 서화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그 뒤로 서화는 강아지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이상하게 행동했지요. 누군가가 웃으며 다가올 때도 강아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등을 돌렸습니다. 서아는 점점 알아차렸습니다. 강아지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친절한 척하면서 이득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복대기 떡을 들고 찾아왔을 때 강아지는 조용히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과연 끝복댁은 떡을 주고 나서 서아의 살림살이를 샅샅이 살폈지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이웃들에게 서아가 가진 것들을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그릇을 청했을 때 강아지는 그 나그네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나그네는 물을 마신 뒤 품에서 약초 씨앗 몇 개를 꺼내 서아에게 주었지요.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시오. 서아는 강아지를 통해 사람의 속을 배워갔습니다. 누구의 칼 같은 눈빛이 미소 뒤에 숨어 있는지, 누구의 따뜻함이 진심인지 서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지요. 둘은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아가 강아지를 바라보면 강아지도 서아를 바라보았고 둘은 고개를 끄덕이듯 눈을 맞추었지요.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방은 서아의 약초 장사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의 약초는 사지 마라. 산에서 함부로 캔 것이니 관가에서 금할 것이다. 근거 없는 협박이었지만 사람들은 아전의 말에 겁을 먹었지요. 하나둘 서아의 약초를 사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더 악랄했습니다. 저 처녀는 재수없는 짐승을 거두더니 이제 사람 꼴도 못 봐. 장터 사람들에게 서아를 재수없는 처녀라고 소문을 퍼뜨렸지요. 서아는 굶주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약초를 캐도 팔 수 없고 팔아도 죗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움막에 쌀이 떨어진 지 사흘이 지났지요. 차라리 강아지를 버릴까. 지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아지가 서아의 손을 핥았습니다. 서아가 놀라 강아지를 바라보았지요. 강아지는 처음으로 서아의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마음을 버리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내가 마음을 버리면 안 되지. 서아는 강아지를 꼭 안았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늘 피하는 곳이 있었지요. 산 중턱에 커다란 바위 그늘이었습니다. 서아가 그쪽으로 가려 하면 강아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듯이 말이지요. 호기심이 인 서아는 어느 날 혼자 그 바위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 신발 한 짝, 끊어진 놀이개, 찢어진 서약종이, 녹슨 비녀 하나. 서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모두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했을 물건들이었지요. 이게 뭐지? 서아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하지 못한 선택,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이 물건으로 남아 이곳에 누워 있는 것 같았지요. 서아는 바위 그늘을 빠져나와 강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슬픈 듯 또한 무언가를 묻는 듯 했지요. 서아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산에는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위 그늘에서 본 물건들이 자꾸 떠올랐지요. 아이 신발은 누가 버렸을까? 놀이개는 왜 끊어졌을까? 서약 종이는 왜 찢어졌을까? 서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산은 단지 길이 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버린 마음들이 쌓인 곳이었지요. 미안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배신 직전의 망설임을 버리고 간 사람들. 그 마음들이 물건이 되어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피한 거구나. 서아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는 그 버려진 마음들을 듣는 존재처럼 행동했지요.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을 알고 후회할 선택을 미리 막아주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강아지의 과거를 상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그날 산길에서 죽어가고 있었을까?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아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며칠 뒤 서아는 중요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을 싫어하는 것이었지요. 누군가가 속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그 찰나, 강아지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 욕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강아지는 그 사람 곁을 떠났지요. 서아는 섬뜩한 결론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야. 강아지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사람이 먼저 이 아이를 잃은 것이었지요. 사람이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 강아지는 그 곁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늘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먼저 강아지를 놓친 것이었지요. 서아는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내가 아직 마음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강아지는 서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따뜻해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좋은 제안이 있다. 최방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요. 산길 운반일을 하나 맡아라. 이것만 하면 내 빚을 모두 없애주마. 서아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었지만 최방이 그것을 빌미로 언제든 서아를 괴롭힐 수 있었지요. 정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딱 한 번이야. 서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움직였습니다. 강아지는 서아의 곁을 떠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밖에 앉아 서아를 바라보았지요.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아지가 곁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아는 알고 있었지요.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것이 욕심인가, 살기인가? 서아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방의 제안을 받으면 당장은 편해지겠지만 그것은 분명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싫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최방의 눈이 험악해졌지요.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최방은 이를 갈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방이 돌아간 뒤 강아지가 다시 서아의 곁으로 왔습니다. 내가 맞았어. 서아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다음 날 강아지는 서아를 산속 바위 그늘로 이끌었습니다. 서아가 따라가 보니 바위 틈 깊은 곳에 낡은 문서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최방의 친필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2배로 받겠다. 서아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방의 비리를 증명하는 증거였지요. 서아는 그 문서를 품에 품고 고을 원님에게 갔습니다. 원님 앞에 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아전 최방이 백성들의 돈을 빌미로 착취한 증거입니다. 최방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원님, 저 처녀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저 처녀가 원래 이상했어. 산에서 짐승을 주워와서 키우더니 이제는 아전을 모함하네. 끝복댁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원님, 서아는 원래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아이입니다. 믿지 마세요. 서아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서아의 편이 아니었지요. 바로 그때 강아지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아지는 채방 앞으로 걸어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채방을 올려다보았지요. 채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아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방이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저 짐승이 왜 저를 보는 것이오? 원님이 물었습니다. 아전, 무엇이 두려운가? 두렵다니요. 제가 왜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채방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챘습니다. 저 강아지가 이상해. 채방 아전의 얼굴이 왜 저래? 강아지는 여전히 채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채방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결국 채방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더 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채방의 입에서 자백이 흘러나왔지요. 원님은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전 채방의 비리가 드러났으니 마땅히 벌을 내리겠다. 서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지요. 강아지는 조용히 서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강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서아를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서아는 강아지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길을 밝혔지요. 강아지는 산 정상의 작은 돌무더기 앞에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재단처럼 보이는 곳이었지요. 바람이 누군가의 한숨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그곳에 앉아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강아지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산을 지키는 신령의 후손 같은 거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하지 못한 선택을 버리고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후회할 일을 버리고 내려갔습니다. 미안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배신 직전의 망설임을 버리고 간 것이지요. 그렇게 버려진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한 생명처럼 굳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이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마음을 읽는 거구나. 강아지는 사람들이 버린 마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할 선택을 미리 아는 거구나. 강아지는 버려진 후회들로 이루어졌으니 누군가가 후회할 길로 가려 할 때 먼저 막아섰던 것이지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강아지는 서아의 손을 핥았습니다. 달빛이 둘을 고요히 감싸 안았지요. 그러나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영원히 곁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강아지는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가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 이 존재는 그 곁에 남을 수 없었지요. 서아는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아직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강아지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긍정하는 것 같았지요. 서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흔들릴 거야. 사람이니까. 강아지는 서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아는 강아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떠나도 원망하지 않을게. 그게 너의 본성이니까.
강아지는 서아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아는 밤새 강아지를 안고 있었지요. 이 순간만큼은 서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강아지를 산길 어귀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가도 돼. 서아는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지요. 정말 괜찮겠느냐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괜찮아. 내 덕분에 많이 배웠으니까. 강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강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아주 잠깐 멈추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지요. 서아는 강아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산길에서 큰 화를 면한 사람이 늘었다더라. 누군가는 길을 잘못 들려다 갑자기 발걸음을 돌렸고, 누군가는 나쁜 마음을 품다가 문득 양심에 찔렸다고 했지요. 서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잃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그 강아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말에 금수도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강아지는 은혜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지요. 사람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소중한 것도 곁에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버리는 순간 소중한 것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